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 사회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단원 2단원에서는 국가의 권력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국가 권력이 삼권 분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법부, 국회의 역할, 그 다음에 행정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법부,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분쟁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생각을 여는 활동을 같이 볼게요. 자, 보니까 이 두 분이 지금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CCTV를 가려보자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떠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 차이에 의해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법원의 역할이겠죠. 자, 이 법원을 우리가 사법부라고 부를 건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우리 세 가지 국가기관 삼권 분립 기억나죠? 하나는 입법부, 국회,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부, 정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사법부, 법원. 자, 이렇게 국가 권력이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감시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법부. 이 사법부의 사자는 맡을 사자예요. 맡을 사자에다가 법법자를 써서 법을 만든다라는 의미겠죠. 자, 입법부에서 하는 역할은 법을 만드는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시켜서 그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사법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을 만든다.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죠? 맞습니다. 입법부.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정책을 실행한다. 자, 정책을 실행하는 건 누구의 역할일까요? 그렇죠. 행정부의 역할이겠죠.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역할.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제 이 문장이에요. 자, 법원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재판을 하고요. 자,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죠. 자, 누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법원,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자, 재판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판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판단해서 결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37페이지로 한번 와볼까요? 자, 여기 세 번째 줄에다가 같이 줄 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작용, 법을 맞는 사법작용을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을 사법부라고 부른다.
자, 법원에서 하는 역할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서 판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다 줄을 칠게요. 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은 법관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만들어진 바로 법에 의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는 거, 이거를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치주의. 자, 여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권력 분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국가 권력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개로 쪼개놨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기관으로 국가 기관에 모든 권력이 다 쏠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절대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라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개로 쪼개놨었어요. 그쵸? 그게 바로 삼권 분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만약에 국회, 입법부인 국회나 정부, 행정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개의 권력이 서로 독립되면서 나누어져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독립이 돼야 된다. 반드시.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그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권 분립, 국가 권력의 권력 분립,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줄을 칠게요. 자, 법원의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법관이 다른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개념이 잘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헌법 제 101조 1항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조항들을 보면은,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에서도 명시를 해놓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38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쪽은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법원의 조직을 여기 잘 나타낸 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법원의 조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재판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자, 1단계는 지방법원이에요. 1단계 지방법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법원에다가 1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재판에서 판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이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하는 걸 이제 불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복이라는 거는 이 아니 불자에다가 복종할 복자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못한다.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단계는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2심을 할 수가 있어요. 2심. 그럼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1심에 내가 불복한다면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항소라고 얘기를 해요. 항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재판, 두 번째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신청하는 걸 항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심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두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도 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이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3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3단계는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그게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회는 세 번 준다는 거,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2심에서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불복해요. 그러면 한 번 더 세 번째 재판을 청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 상고라고 얘기합니다. 상고. 그러니까 첫 번째 1심에서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재판을 청구하는 거는 항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심 재판에서도 내가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조금 다르죠? 이것도 기억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심을 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이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법원의 조직이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크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안일 있죠. 가사 사건. 가사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뭐 또 이혼 같은 거예요. 이혼이라든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청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가사 사건 관련된 문제를 재판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법원에서 이제 주로 가사 사건에 관련된 거는 가정법원에서 다루고요. 자, 그래서 가정법원도 이제 1단계에 해당을 하는 법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정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잘못된 그런 행정 업무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한 내가 행정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법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관련된 그 사건이 있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허 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특허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내가 남들은 생각해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창작물,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냈을 때 그거를 이제 특허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받으면 그 특허권에 대한 그 나의 그 지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게 이제 특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개발한 어떤 기술이나 상품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특허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어. 그럴 경우에는 이 특허 법원에다가 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계성이 있다는 거, 단계가 있다라는 거, 총 1단계, 2단계, 3단계,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재판을 총 3번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원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 법원이 하는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 자,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재판하는 기능이죠. 경우에서 알립니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문이 있는데 공문을 공람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반수가 아직 안 읽었어요. K 에드파일에서 공람한 문서를 꼭 읽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주세요. 문서 제목은 긴급 코로나19 관련 등등입니다. 공람한 문서 꼭 읽어주세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재판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재판은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재판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걸 재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기준은 항상 무엇으로? 그치, 법에 의해서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거를 이제 재판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법원의 주 기능은 바로 재판 기능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 법률을 해석을 하고요. 그거를 실제 사건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 이게 법원의 주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같이 배울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약에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이따 옆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38쪽 밑에 있는 활동 문제 이거를 먼저 같이 좀 볼게요. 자, 자료 1번을 봤더니 자, 박 씨가 주차 문제로 이웃 사촌인 장 씨하고 서로 이제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다가 심지어 다치게 했대요. 사람을 다치게 했어. 뭐 멱살잡이 하다가 뭐 밀었는지 때렸는지 해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상해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형사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방 법원에 이제 장 씨가 이 박 씨를 고소해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이 징역 2년이라는 형을 받기에는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1심 재판에 불복한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더 높은 2단계 고등법원에다가 두 번째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했었죠? 항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만약에 첫 번째 지방법원에서 내가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복할 거야. 나는 한 번 더 재판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 2단계인 2심 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어디다가? 고등법원에, 그리고 고등법원의 두 번째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볼게요. 자, 어떤 전기밥솥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어떠한 안전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특허를 냈는데 자, 어떤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이제 몇 년째 계속 다른 회사하고 이 특허를 두고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 특허 법원에서 판결에서 패소라는 건 이제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져서 결국에 졌는데 이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쵸?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그 법원의 조직을 보면은 특허 법원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고등 법원하고 같은 단계에 있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은 여기 이제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 2단계에서 3단계 대법원으로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하는 거는 우리가 상고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대법원에 한 번 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걸 자료 1번,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법원의 기능을 한번 요약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법원에서 하는 주 기능은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재판을 하는 기능이었어요. 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자,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생긴 법적인 분쟁을,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에는 법원에 하는 역할인 거죠.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사람들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자, 이제 39쪽으로 와볼게요. 자, 39쪽에는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앞에서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 최고차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었죠. 헌법은 모든 법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헌법 밑으로 뭐 법률, 조례, 규칙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른 그 하위에 있는 헌법 밑에 있는 하위 법들은 무조건 헌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서 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혹은 그 만들어진 법이나 혹은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면서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판단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바로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수호하는 거, 지키는 기관인 거예요. 이 헌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수호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이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헌법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자, 위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이에요. 즉, 헌법을 거스른다는 의미예요. 자, 만약에 이제 볼게요. 자, 어떠한 법률들 중에서 그 법률들이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만약 그 법률이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 법률은 폐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을 심판하는 기능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거는 만약에 국민들이 우리 국가 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럴 경우에는 구제를 청구하는 거, 이때 심판하는 게 이제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자, 이 위헌 법률 심판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제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간통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간통죄라고 해서 그걸 이제 형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제 처벌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간통죄라는 게 2015년까지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간통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다 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결국에 2015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그 법률을 그 간통죄가 원래 이제 형법에 있었거든요. 형법 241조에 있는 이제 법률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 폐지가 된 거죠. 이런 게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있어요. 이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배웠지만, 자, 공무원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만약에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이제 탄핵이라고 했었는데, 이 탄핵을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게 되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판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를 시켜버리죠. 그거를 이제 탄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에 탄핵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자, 우리 아까 국가기관이 크게 세 개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 이제 국가기관들 중에서 서로 간에 있던 권한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거를 심판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당 해산 심판인데요. 자, 우리 국회에는 여러 정당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정당들 중에서 만약에 헌법에 이 정당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정당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서 정당을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4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40페이지 활동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례가 있어요. 1, 2, 3, 4번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 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났는지 심판해 달라고 해야겠어. 자, 헌법에 법률이 위배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자,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사람이 서로 내 땅이다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재산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일반적인 지방 법원에 먼저 가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댓글을 쓰려고 하는데 실명 인증을 해야 돼서 이거는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라고 하네요. 자, 기본권 침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디다가 재판을 하면 될까? 그쵸? 헌법재판소에.
자, 이 법률이, 이 실명제, 이 제도 법률이 나의 자유권, 나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이 사람이 어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나와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자, 이 행정처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가, 나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불복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이제 법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행정법원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이 행정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정재판에서 이 행정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나라에서는 왜 법원이 있는데 또 별도로 헌법재판소라는 거를 굳이 또 두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 헌법재판소의 위상,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 거라 그랬었죠? 응.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최고차의 법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게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었잖아요. 자,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헌법을 수호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헌법 질서를 수호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법원은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맞나요? 그치요? 자,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고등법원인가요? 고등법원 아니죠. 뭐예요?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최고차에 있는 법원입니다. 자,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입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의 기능이죠.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합니다. Now it's 2 minutes before the class begins. Students, please be seated and ready for the class.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설명하는 국가기관은 뭘까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자, 뭐 어떤 기관이죠? 그쵸? 헌법재판소를 말하는 거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